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이기적이고 질투심 강한 시모 때문에 얼마 전 이혼을 했습니다. 친정엄마 간병을 하다 집에 왔더니 시모가 말도 없이 와서 짐을 풀고 있었는데요. 나도 아픈데 네 엄마 간병을 해? 오늘부터 네 친정에 못 간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 집 곧 팔 건데 뭐하러 오셨어요? 남편이라도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었다면 저도 굳이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지만 시모나 남편이나 둘 다 답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모는 이날 집을 파는 이유를 듣고 자기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되자 개거품을 물며 싹싹 빌었는데요. 제가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저지른 짓과 또 시모가 제 앞에서 빌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결혼 초엔 시댁과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랑받는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은 시모 혼자 계셨는데 아버님은 몇 년 전 돌아가시고 남편도 외아들로 커서 결혼 후 저나 남편이나 시모를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시모는 종교가 있으셨지만 저는 무교라 결혼하면 해당 종교를 따라야 하나 싶었는데 종교는 억지로 강요하는 거 아니야. 믿음이 생겨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종교에 대한 부담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가 본 어머님은 한없이 착하시고 여리시고 또 천상 여자이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남편을 만나 인사를 갔을 때도 남자는 여자 울리면 안 되는 거야. 여자는 보호해주고 아껴줘야 하는 거 잊지 마. 이러셨거든요. 평소 문자도 자주 보내셨는데 대부분 저를 위해 기도한다고 하시거나 건강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따로 메모해 두셨다가 보내주시곤 하셨습니다. 이러니 어떻게 제가 시댁에 신경을 안 쓰겠어요? 남편과 둘이 나가 외식을 하더라도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면 늘 어머님 생각이 났고 좋은 물건을 쓸 때면 어머님께도 하나 사드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과 둘이 사시다가 혼자가 되시니 더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 굳이 남편이 없어도 저 혼자 시댁에 가는 날도 많았습니다. 엄마처럼 편하진 않아도 그렇다고 마냥 어렵고 불편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시모와 거리를 둬야겠다고 생각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머님 생신이잖아. 알고 있었네. 당연하지. 그런데 그때 뭐 할 거야? 그냥 나가서 사 먹지 뭐. 외식하는 게 편하잖아. 저도 외식하면 편했지만 어머님은 지병이 있으셨어요. 바로 당뇨였죠. 그래서 외식을 해도 메뉴를 고르는 게 일이었습니다. 그러지 말고 집에서 먹자. 어머님 식단 관리도 하셔야 하잖아. 아, 맞다. 그런데 집에서 먹으면 음식은 자기가 하려고? 까짓건 내가 하지 뭐. 남편은 제 말에 내심 고마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도 집에서 시어머니 생신상을 차리는 게 부담되는 일이라 쉽게 결정한 건 아니었는데 어머님이 저에게 잘해주시는데 이 정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생신날 집으로 오셔서 조촐하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어머님께서 말실수를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주 크게요. 남편이 회를 좋아해서 횟감을 따로 사와서 먹었는데 몇 점 남지도 않았고 따로 덜어놓은 것도 아니라 상치울 때 버리려고 통에 담으려는데 그때 시모가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건 왜? 먹을 사람도 없고 버리려고요. 아이, 아깝네. 그러지 말고 남겨놔. 네? 왜요? 내일 부모님 오신다고 안 했어? 네, 맞아요. 그럼 그거 뒀다가 튀겨드리면 되잖아. 순간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뭐 어떠냐면서 자식이 먹다 남은 건 원래 부모가 다 먹는 거라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따로 덜어놓은 것도 아니고
초장이 묻어서 지저분한 상태에 몇 점 되지도 않아서 이건 버리는 게 맞았습니다. 아이, 엄마, 그건 아니죠. 아무리 그래도 먹다 남은 걸 장모님 장인어른께 드려요? 엄마라면 좋겠어요? 난 회 못 먹어. 알면서 그래. 그 말이 아니잖아요. 현주야, 이거 그냥 버려. 이날 어머님 생신이라 기분 좋게 보내고 싶었는데 결국 시모도 기분이 상하고 저도 기분이 상한 날이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중간에 나서서 시모에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해서 시모도 마지못해 알겠다고 하고 가시긴 했는데 마음이 내내 좋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현주야. 엄마가 원래 음식 남기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도 엄마가 오늘 너무 심한 거 알고 있어. 미안하다. 뭐 이게 남편의 잘못은 아니었는데 저한테 계속 미안하다 하는데 어쩌겠어요. 마음이 상해도 그냥 넘어갔죠. 그런데 다음 날 친정 부모님이 집에 놀러 오셨는데 하루 주무시고 가신다는 걸 시모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아침부터 계속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은 오셨니? 네. 주무시고 가신대? 네. 그래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편한 법인데. 귀엽고 주무시고 가신대? 아니, 딸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사위도 같이 사는 집인데 왜 주무신다니? 어머님도 몇 번 주무시고 가셨잖아요. 나는 시어머니잖아. 난 결혼하고 시부모님 허락이 떨어져야 친정에 갔는데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집으로 오는 건 꿈도 못 꿨다고. 세상 참 좋아졌어. 옆에 부모님이 계셔서 빨리 전화를 끊고 싶었는데도 시모는 끊을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았는데, 아니 그냥 참고 넘어갈만 했는데 시모는 이상하게 친정 얘기만 나오면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엄마나 아빠가 집에 오신다고 하면 왜 오시냐면서 이유가 뭐냐고 하실 때도 많았고, 시댁에 가서 엄마와 통화를 할 때도 엄마가 다 들릴 정도로 크게 무슨 할 말이 많아서 저리 통화를 오래 하나 몰라. 응? 통화 그만하고 얼른 와서 이것 좀 도와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하는 얘기들을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이든 가시가 있었습니다. 뒤돌아 생각해보면 뼈있는 말들이었죠. 특히 엄마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시모가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셨는데요. 처음에는 시모가 저에게 잘해주고 싶고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자주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쉬는 날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친정에 가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안부를 핑계로 전화를 자주 하셨던 거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시댁까지는 거리가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모가 집에 오시면 주무시고 갈 이유가 딱히 없었죠. 어머님이 혼자 지내고 계시니 섭섭하지 않게 신경을 많이 쓰며 살았는데도 성에 차지 않으신 모양이었어요. 가끔 친정엄마와 마주치는 날에는 대놓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위아래로 사람을 훑어보고는 나중에 저한테 전화해서 아까 보니까 너네 엄마 모자 쓰고 왔던데 그거 어디서 샀다니? 브랜드가 뭐냐고. 가방도 못 보던 건데 혹시 네가 사준 거야? 뭐 물어볼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사돈 관계인데 니네 엄마라고 하는 것도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씩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시모와 연락하는 것도 조금씩 줄여갔는데 그럴 때면 시모가 집으로 찾아와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에 일이 좀 생겼습니다. 아빠와 통화를 하다가 엄마 건강에 이상이 생긴 걸 알게 되었는데요. 검진 결과 나왔는데 좀 안 좋아. 얼마나 안 좋은데요? 유방암이라고 하는데 이걸 어쩌면 좋으냐. 나이가 드셨으니 여기저기 안 좋게 나왔나 보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암이라고 하니 순간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저는 이날 아빠와 통화를 마치고 바로 친정으로 갔고 정확히 물어보니 뭐하러 말해서 바쁜 애를 오게 만들어요? 자식이 당연히 알아야지. 맞아, 엄마. 병원에서는 뭐라고 하는데 수술하면 되는 거라고 그러지? 어? 그래, 수술 된대. 아직은 초기여서 괜찮다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암이라고 해도 수술 받고 약 먹고 하면 좋아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엄마도 그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병원에 가서 직접 들어야겠다 싶었던 저는 다음 내원일에 엄마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니 엄마의 말대로 초기가 맞았습니다. 대신 수술 후 항암은 꼭 받아야 한다는 말에 절망적이었죠. 젊은 사람들도 견디기 힘들다는 그 항암을 엄마가 하셔야 했으니 말만 들었는데도 어떨지 상상이 되었거든요. 그래도 일은 벌어졌고 최대한 빨리 수술받고 치료를 시작하는 게 엄마에게도 좋은 일이라 가능한 빠른 날짜로 수술날을 잡았습니다. 아빠는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한동안 가게 문을 닫고 엄마를 신경 쓰셨는데 오래 가게를 쉴 수 없으니 저도 같이 엄마를 챙겼습니다. 물론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알게 되셨는데 시모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 걱정부터 해야 하는 건데 시모는 그렇지 않았죠. 아이고 저런, 수술 받으면 좋아지기는 한다니? 네. 그럼 뭐 심각한 수준은 아닌가 보네. 내 친구는 암이라고 했는데 초기여서 수술 받고 이제 다 좋아지겠지 했는데 얼마 뒤에 저 세상으로 가버렸잖아. 네? 혹시 모르니 니네 엄마도 상태가 어떤지 잘 알아보라고 하는 말이야. 사람 일 모르는 거야. 정말 시모는 친정엄마가 어떻게 되길 바라는 건지 말을 해도 꼭 저런 식으로 사람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모의 말에 신경 쓸 겨를도 없이 엄마를 챙겼습니다. 수술하는 날에도 병원에 가서 엄마 옆을 지켰고 수술 후 집에 와서도 엄마가 드실 음식부터 하나하나 제가 다 챙겼죠. 제가 회사 일하며 친정 가서 엄마를 챙기며 정신없이 산다는 걸 시모도 알고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는 뒷전이고 엄마만 챙기는 제가 못마땅한 모양이었습니다. 괜히 남편에게 전화해서 제 흉을 보시거나 집안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는데요. 남편까지 덩달아 시모와 똑같이 저를 힘들게 했다면 바로 지쳐버렸을지 모르지만 다행히도 남편은 그런 말을 저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굳이 전하지 않아도 제 귀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기야, 전화 오는 것 같은데. 아니야. 자기 전화야. 받아봐. 시간에 누구야? 엄마는. 여보세요. 엄마 지금 몇 시인데? 아니 너네 몇 시인데 자고 있어? 10시 넘은 것 같은데 왜요? 현주 걔 좀 바꿔봐. 내 전화를 안 받잖아. 현주 지금 자고 있어요. 급한 거 아니면 내일 전화하세요. 받아야 무슨 말을 하지. 현주 요즘 바쁜 거 아시면서 그러세요. 장모님 챙기느라 정신없어요. 집에 오면 쓰러져 자기 바쁘다고요. 아이 글쎄 걔가 낮에 내가 전화하면은 잘 받지도 않고 집에도 통 안 온다니까. 지욱이 넌 그거 몰랐지? 아니 어떻게 시어머니는 안 챙기고 지엄마만 챙기고 사니? 시집을 왔으면 시댁만 보고 살아야지. 남편은 핸드폰을 귀에 올려둔 채 잠이 들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시모 혼자 할 말만 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로 옆에 있던 저도 그게 다 들렸죠. 얼마 뒤 엄마는 그 힘들다는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퇴근 후 친정에 들리거나 주말에 가서 챙기는 정도였는데 항암 때문에 식사도 잘 못하시고 아빠는 일 때문에 엄마 옆에 온종일 붙어 있을 수가 없어 결국 제가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동의했고요.
오히려 남편이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응? 요즘 많이 힘들지? 괜찮아. 엄마가 더 힘들지 뭐. 그러네. 장모님도 빨리 좋아지셔야 할 텐데. 그래서 말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자기만 더 힘드니까 아예 가서 지내는 건 어때? 그래도 되겠어? 아이, 당연하지. 내가 무슨 어린애야? 나 혼자 밥도 챙겨 먹고 세탁기도 돌릴 줄 아는데 난 걱정 마. 저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맙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주말 중 하루라도 집을 오래 비우면 그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는데 남편은 오히려 친정에서 지내면서 바로 출퇴근도 하면 좋지 않겠냐고 해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시모 역시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한 얘기라 저한테 더는 뭐라고 못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짐을 챙겨 친정으로 갔습니다.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아무래도 옆에서 챙기는 게 맞다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앞집에 살던 아주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통 안 보이던데 많이 바쁜 거야? 친정에 와 있어요. 엄마가 좀 아프셔서. 그랬구나. 저기 있잖아. 한참을 뜸을 들이며 말씀을 못하셨는데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던 저는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아니 이걸 내가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싶어가지고 괜히 말했다가 별일 아닌데 크게 만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날 저는 아주머니와 통화를 마치고 집에 가봐야겠다 싶었습니다. 마침 주말이었고 집에서 챙겨올 물건도 있던 참이라 잘 됐다 싶었죠.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집에 갈 일이 생기면 남편에게 미리 연락을 했는데 남편이 필요한 물건을 챙겨서 가지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니 집에 갈 일이 거의 없었죠. 그런데 이번엔 남편에게 연락하지 않고 가봐야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친정에 도착한 저는 입구에서부터 뭔가 달라졌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동안 집을 비웠으니 남편이 집 정리를 하면서 위치가 달라진 것만 가지고 이러는 게 아니었습니다. 안방에 들어가서는 더욱더 확신할 수 있었는데요. 못 보던 여자 화장품이 제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포장도 뜯지 않은 새 거였다면 혹시나 남편이 저 쓰라고 사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반 이상 쓴 걸로 봐서 누군가 쓰던 화장품을 놓고 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 후 의심부터 한 이유는 아주머니와 통화할 때 들은 얘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은 얼마 전에 나 시골 다녀온 날 집에 밤 12시가 넘어서 도착을 했거든. 그런데 음식물을 깜빡하고 못 버려서 그거 버리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시간에 누구지 싶어서 그 현관문에 달린 거 그거 있잖아. 렌즈요? 그걸로 내다봤더니 자기 남편이랑 옆에 어떤 여자가 집에 들어가더라고. 여자요? 난 그때 자기인 줄 알았는데 자기 평소에 구두 안 신잖아. 그 하이힐 또각또각하는 그 소리가 다 들릴 정도였는데 렌즈로 보니까 짧은 미니스커트에 구두 신고 머리도 긴 게 자기는 아니었어. 그래서 자기 만나면 물어봐야지 싶었는데 안 보이길래 전화했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남편이 바람이라도 난 건가 싶어 무작정 집으로 가본 거였습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게 100%는 아니어도 때로는 아주 정확할 때가 있잖아요. 이날 제 촉이 그랬습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이 화장품이 누구 거고 앞집 아줌마한테 들은 얘기를 하면서 여자 데리고 온 적 있냐고 물어볼까 하다가 생각해보니 그게 참 바보 같은 질문이더라고요. 물어본다고 바른 대로 말해줄 리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날 제가 필요한 물건만 챙기고 그 외에 다른 건 건들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조용히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제가 없을 때 남편이 대체 뭘 하고 다니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엄마 컨디션이 좋아서 그날은 집에 와서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기다렸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그 여자와 같이 차에서 내리면 사진을 찍어야겠다 생각했고
혼자 내리면 차에 가서 블랙박스라도 확인해 봐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날 분명히 저에게는 퇴근해서 집에 가고 있다고 통화할 때 말했는데 이미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여보세요? 자기 지금 어디야? 집에는 도착했어? 방금 왔어. 차가 좀 막혀서 늦었네. 집이라고? 이제 씻으려고. 장모님은 좀 어떠셔? 많이 좋아지셨어. 내가 한번 가긴 해야 하는데 미안해. 일이 많아서. 괜찮아. 저는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남편과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제가 남편 차가 들어오는 걸 못 봤을 수도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저희 집을 올려다봤는데 역시나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이 다 꺼져 있었거든요. 집 어두운 거 싫다고 여행을 갈 때도 거실 불은 늘 켜고 나가는 사람인데 대체 어느 집에 도착해서 씻는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일부러 늦은 시간에 집 주차장에 와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려보니 아예 외박을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암튼 일주일 넘게 기다리면서 드디어 증거를 잡았습니다. 평일이었고 저에게는 야근을 해서 늦는다고 했던 날이었는데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죠. 주차 후 엘리베이터 타는 쪽으로 가는 걸 확인한 뒤 저는 남편 차 문을 열었습니다. 저나 남편 모두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는데 그래서 서로 예비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늘 남편의 차 키를 제 가방에 넣고 다녔기 때문에 이날도 차 문을 바로 열 수 있었는데요. 타자마자 블랙박스부터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야근을 하느라 늦는다고 해놓고 어떤 여자와 한강을 갔더라고요. 둘이 대화하는 내용도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 전 연애를 할 때 했던 말을 그 여자에게 하고 있었는데 언제 이렇게 다른 여자가 생겼나 그게 궁금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이미 만난 지 꽤 오래된 사이처럼 느껴졌거든요. 제가 친정에서 지낸 지 고작 한 달이 조금 넘은 시기였는데 딱 보니 그전부터 여자가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기에 저는 좀 더 과감하게 행동을 해야 했습니다. 불시에 찾아간다 한들 남편이 집에 있을 리도 없었고 상간녀의 집이 어딘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자를 집에 데려오는 것도 동네 사람들 보는 눈이 있으니 데려오더라도 아주 늦은 시간 아니면 거의 남편이 그 여자네 집에 가서 자고 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친정으로 불렀습니다. 미안해. 자기도 일 때문에 힘들 텐데. 아니야. 나도 한번 가봐야지 했는데 이럴 때 가보는 거지 뭐. 그럼 이것만 챙기면 돼? 다른 건? 다른 건 괜찮아. 알았어. 지금 바로 갈게. 그리고 남편이 오자 아빠와 남편이 잠시 얘기를 하는 동안 저는 외투에서 남편의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손이 떨리고 심장이 너무 뛰어서 혼났는데요. 시간이 없으니 최대한 빨리 봐야 했습니다. 메시지를 하나하나 다 읽을 수 없었던 저는 일단 급한 대로 톡이며 문자며 되는 대로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고요. 너무 급하게 찍으니 흔들리고 초점이 안 맞기도 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찍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다시 남편의 외투 안에 핸드폰을 넣었습니다. 아빠가 오랜만에 만나서 자기한테 할 말이 많았나 보다. 그러셨나 봐. 그런데 장모님 보니까 그래도 생각보다 괜찮으신 것 같다. 다행이지 뭐. 그래도 아직 치료가 많이 남아있어서 더 지켜봐야 해. 그래, 알았어. 나 그럼 이만 가볼게. 오늘 고마워. 뭐가 고마워. 부부 사이 이런 일로. 혹시 집에 오게 되면 미리 전화 줘. 왜? 그게 청소해놓게. 집에 왔는데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게 기분도 좋잖아. 자기 온다고 하면 내가 깨끗하게 청소하려고 그러지. 청소는 무슨. 혹시나 그 여자와 같이 있을 수도 있으니 미리 연락하고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하고 알겠다고 했죠. 이날 남편이 돌아간 뒤 저는 잠도 못 자가며 찍어둔 사진과 영상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전부터 여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그냥 아는 지인일 뿐이라 가끔 연락만 주고받았고 메시지 내용도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어요. 하지만 점점 연락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둘이 만나기도 하면서 급속도로 친해진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일 때문에 늦는다고 했던 날에도 둘은 따로 만났고 제가 친정에 가고 나서는 아예 그 여자를 집에까지 데려오기도 했는데 그걸 보고 나니 배신감에 치가 떨렸습니다. 극성맞은 시모 때문에 힘들어도 남편이 있어 견뎠습니다. 시모가 이상한 말을 할 때마다 저도 한마디 했지만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뒤로 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으니 기막힐 일이었죠. 그 여자가 어디 사는지 집 주소까지 알게 된 저는 그 집으로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지만 참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했거든요. 뭐 그렇게 안 되는 게 참 많은 건지 잘못은 지들이 해놓고 왜 죄 없는 나만 조심해야 하는 건지 그게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법이 그렇다니 어쩌겠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죠. 저는 그날 이후로 종종 집에 가서 남편 차 블랙박스를 확인했습니다. 허탕을 칠 때도 있었지만 차 안에서 남편과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할 일은 법대로 하는 거였습니다. 남편과 따로 지내고 있었으니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남편은 알 수가 없었는데요. 제가 엄마만 신경 쓰고 사느라 본인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줄 알고 있었고 남편은 신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엄마 간병 후 집에 돌아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이날 제가 집에 오는 줄 알고 있었고 퇴근 후 바로 집에 온다고 하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집에 도착하니 시모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세요? 이제 오냐? 친정사 아주 살지 뭐하러 기어들어오냐? 시모는 그동안 자주 왔었는지 비번까지 직접 누르고 들어와 있었고 그냥 온 게 아니라 캐리어에서 옷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지내려고 짐을 풀고 있었죠. 그리고 보면 모르냐? 짐 풀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 짐이 다 뭐냐고요. 이제부터 나 여기서 살려고 짐 챙겨왔다. 왜? 네? 나도 아픈데 네 엄마 간병을 해? 오늘부터 네 친정에 못 간다. 그렇게 알아. 대체 이게 뭔 소린가 싶었는데 시모는 지병인 당뇨로 본인도 챙겨달라 이 말이었습니다. 너 우리 집에 시집 온 이상 앞으로 친정 갈 생각 마라. 나도 결혼하고 친정에 간 게 손에 꼽아. 결혼을 했으면 시댁에 신경을 쓰고 살아야지. 어떻게 돼 내가 친정에 그렇게 마음대로 가냐?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못 들어봤어? 정 친정에 가려거든 나 죽고 가거나 내 아들하고 갈라서고 가던지 해. 그건 못하겠지? 남편은 늘 제 편이라 제가 남편과 이혼할 줄 모르고 갈라서라는 말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모였습니다. 뭐라고요? 2번 말하게 하지 마. 아니 뭐하고 서 있어. 빨리 와서 내 짐 풀지 않고. 너무나도 기막힌 상황에 저는 웃음만 나왔는데요. 가만히 서서 웃고 있으니 시모는 제가 왜 저러나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 집 곧 팔 건데 힘들게 가방까지 들고 뭐하러 오셨어요? 아니 팔다니. 집을 왜 팔아? 너 내가 여기서 산다고 하니까 집을 팔겠다고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내 아들 집을 네가 뭔데 팔아. 그렇게 나랑 같이 살기 싫으면 너만 나가. 몸만 나가라고. 저는 아주 친절하게 집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시모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모는 그 이유를 듣고 방금 전까지 삿대질까지 해가며 친정에 가지 말라고 소리소리를 지르다가
자기 아들 용서해달라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아들하고 이혼을 하겠다고? 네, 어머님. 아들이 저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혼해 주려고요. 저만 빠져주면 편하게 둘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뭔 소리야 이게? 여자라니. 내 아들이 바람이라도 피웠다고? 네. 그리고 어머님도 그러셨잖아요. 친정에 가려면 어머님 아들하고 갈라서고 가라면서요. 저는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저희 부모님 보고 싶을 때 언제든 보면서 살고 싶거든요. 그러니 잘 됐지 뭐예요? 어머님 아들한테 여자도 있고 저는 부모님 보고 싶으니까 이참에 이혼하면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잠시 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시모가 오는 줄 모르고 있었던 남편은 저와 시모가 함께 있는 모습에 어리둥절한 모습이었는데요. 여태 본인 얘기를 하는 줄도 몰랐던 남편은 아주 뻔뻔했습니다. 엄마, 어쩐 일이세요? 너 여자 있냐? 네? 아니지? 어? 빨리 말해. 네? 여자라뇨? 제가 무슨 여자가 있어요. 현주야, 엄마 왜 이러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거봐, 네가 헛다리 짚은 거야. 우리 아들이 여자가 어디 있냐? 만날 시간이 어디 있어? 에이, 시간이 문제인가요? 의지만 있으면 피우는 게 바람인데? 너 그 입 못 다물어? 그리고 지우가 얘가 지금 이 집 판다고 하는데 지우기 네 이름으로 된 집 아니었냐? 응? 그런데 지명이도 아닌 집을 마음대로 팔 수가 있어? 응? 남편은 집 얘기가 나오자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실은 남편이 결혼 후 사고를 친 게 하나 있었거든요. 바로 주식이었습니다. 주식해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저하고 한마디 상의 없이 대출받아 주식을 했으니 그건 제가 싫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식으로 돈을 벌기는커녕 매번 다 손해였습니다. 남은 건 갚아야 할 대출금뿐이었죠. 몇 번이나 다시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고 저와 약속을 했지만 절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처음으로 아주 크게 싸웠죠. 난 이렇게는 못 살아. 그럼 나랑 이혼이라도 하겠다고? 그럼 나더러 매번 참고 살라는 거야? 어떻게 매번 약속을 어겨? 내가 모르는 대출이 더 얼마나 있는지 알게 뭐야? 이렇게 평생 살라고? 다신 안 그런다고 했잖아. 지금까지 약속 어긴 것만 해도 벌써 3번이야. 그러자 남편은 각서를 써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받은 각서만 해도 이미 여러 장이었는데요. 정말 이러다가 집까지 담보로 대출받아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시달려야 했는데 남편이 이러더군요. 집 명의 자기 이름 단독으로 하자. 그럼 나 믿어줄래? 뭐? 지금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자기 이름으로 돌리자고. 자기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인데 내가 어떻게 집담보로 대출을 받겠어? 안 그래? 내가 정말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는 다짐이니까 당장 내일 가서 명의부터 바꾸자. 그렇게 해서 남편과 공동명의였던 이 집이 제 명의가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모는 애초에 공동명의가 아닌 자기 아들 단독명의로 알고 있었고 저더러 이혼할 거면 저 혼자만 나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으니 속은 타들어갔을 겁니다. 거기다 제가 말한 남편의 외도 사실이 점점 진짜라는 것도 알게 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이 아주 기가 막히더군요. 아이고 이놈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을 그렇게 덥석 남겨. 제정신이야. 어차피 계속 살 건데 명의가 뭐 중요해요. 누구 마음대로? 어? 누구 마음대로 같이 사냐고. 난 너랑 같이 살 마음 없어. 왜 그래 현주야? 남편은 이날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는데요. 나한테 무슨 여자가 있다고 그래. 나한테 여자라고는 자기뿐인 거 몰라? 내가 연애할 때부터 한눈 판 적 있었냐고. 차라리 연애할 때 그러지 그랬냐? 뭐? 그럼 헤어지면 그만이었을 텐데 왜 결혼까지 해놓고 바람을 피워? 우리 예쁜이가 네 애인 애칭 아니야? 어? 이 화생아, 바람을 피우려면 완벽하게 나무르게 하던가
우리 동네 다 소문났어. 내가 집에 없다고 대놓고 그 여자 데리고 집에 왔다며? 누가 그래? 누가 그러긴. 우리 아파트 사람들이 봤다고 하는데. 사실 본 사람은 앞집 아주머니 한 분이었지만 제가 저렇게 말해도 남편은 아무 말 못했습니다. 집에 여자를 데리고 온 게 맞았으니까요. 이게 뭔 소리야? 너 그게 사실이야? 왜 말을 안 해? 현주야, 왜? 뭐라고 변명하려고? 저번에 집에 왔다가 내 화장대 위에 처음 보는 여자 화장품도 있더라? 그런데 며칠 뒤에야 보니 그게 사라졌더라고. 여자 화장품을 네가 썼을 리도 없고 내가 그 사진도 다 찍어놨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를 안방까지 들어오게 하냐? 제정신이야? 제 말에 고개만 숙이고 아무 말 못하는 남편을 본 시모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저기 현주야, 일단 진정을 좀 하고 우리 아들 말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어? 네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그럴 수도 있죠. 그래, 그러니까 일단 대화를 좀 해보자. 대화를 하더라도 여기서는 안 해요. 그럼 뭐 어디 조용한 곳으로 갈까? 커피숍 갈래? 아니요. 법정에서 할게요. 뭐? 여기 제 집인데 그만 가보세요. 그리고 너도 나가. 나가라고. 더러우니까. 지금 안 나가면 내가 나가지 뭐. 어차피 갈 곳이야 많은데. 너의 그 예쁜이한테 가볼까? 아니면 그 여자 부모한테 가볼까? 재밌겠다. 그치? 알았어. 내가 나갈게. 엄마 뭐예요? 빨리 가방 들어요. 아씨, 이건 왜 가지고 와서? 이날 남편은 시모가 챙겨온 캐리어를 들고는 급히 나갔습니다. 시모도 함께요. 상가녀 집에 찾아갔다가 괜히 주거 침입이니 뭐니 소송만 당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찾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고 있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제가 정말 갈 거라 생각했는지 지레 겁을 먹고 급히 나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정말 집을 내놨습니다. 남편 물건도 챙겨서 상가녀 집으로 보내버렸고요. 당연히 상가녀가 남편에게 연락을 했고 남편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아니, 내 짐을 왜 거기로 보냈어? 거기서 지낼 거 아니었어? 나 지금 엄마 집이야. 네가 어디에 있든 내가 알아야 해? 그리고 이제 나 몰래 만나지 말고 편하게 만나. 그래서 짐도 다 싸서 보내줬는데 뭐가 문제지? 남편은 제 말에 바로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시모의 목소리도 들렸는데요. 빨리 빌어. 잘못했다고 빌란 말이야. 시모가 시켜서 하는 말이든 정말 잘못한 걸 알아서 하는 말이든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용서가 안 됐으니까요. 그리고 처음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충격을 너무 크게 받아서 실컷 때려주는 상상도 해보고 어떻게든 개망신을 줘서 복수해줘야겠다 생각했지만 증거를 모으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런 복수도 사치라는 걸 알았죠. 제 시간을 그렇게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대로 하고 받을 거 받고 깔끔하게 이혼하고 끝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혼하면 아쉬운 건 남편과 시모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모는 자기 아들이 평소에도 무뚝뚝하고 시댁에 별 관심이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래도 나이 들면 본인을 챙겨줄 사람이 저라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목소리도 상냥하게 바꿔서 말하는 것도 저에게 소름 끼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집을 부동산에 내놓은 건 이혼 후 혼자 살아도 되는 거지만 상가녀가 드나든 집이기도 했기에 사는 내내 고통일 것 같아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내놨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유책 배우자라고 해도 이혼 시 재산 분할을 해야 해서 집이 팔리면 그 돈을 남편에게 줘야 했는데 남편도 나름 알아본 모양이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네가 못하겠다고 하면 소송할 거야. 그럼 회사엔 말하지 말아주라. 소문나지 않게 해주라. 대신 집 한 돈은 달라고 안 할게. 쪽팔린 건 아나 봐? 그래도 양심은 있는지 집은 건들지 않겠다고 하더군요.
시모도 정말 바쁘게 저를 찾아왔는데 와서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자기 아들 용서해달라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빌어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지우기가 정리한다고 했어. 아마 지금쯤 둘이 정리했을걸? 정리를 하든 계속 만나든 둘이 알아서 할 일인데 그걸 왜 저한테 이러세요? 깔끔하게 싹 다 정리하고 둘이 다시 차려보면 안 될까? 네, 안 되겠는데요? 현주야! 그만 가세요. 제 맘 변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 전에 저하고 약속 어긴 것만 몇 번인데 이번엔 여자 문제까지 정말 더는 못 참아요. 그날 이후 저는 시모와 남편의 말을 싹 무시하고 상간녀 소송을 했습니다. 당연히 상간녀는 처음에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는 유부남인 줄 모르고 만났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그 말도 얼마 안가 다 들통이 났습니다. 법정에서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상간녀는 자기가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다면서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계속해서 허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상간녀가 하는 말이 다 거짓임을 입증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죠. 상간녀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재판 중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왔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를 증액해달라고 판사님께 요청도 드렸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법정에서 당황했고 그러면 조정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판사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바로 조정하고 싶으면 저한테 따로 부탁을 하라고 단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연히 저는 상간녀의 조정 요청을 거부했죠. 결국 상간녀가 줘야 할 위자료만 더 많아졌습니다. 결혼해서 아내가 있는 남자인 걸 알고 만나놓고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어린애처럼 울기도 했는데 그 모습만 봐도 짜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드디어 판결이 났습니다. 당연히 상간녀가 위자료를 저에게 줘야 했고 판결문도 받게 되었죠. 이게 뭐라고 속은 후련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을 했는데 다시는 안 봐도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은 좋더군요. 그렇게 소송이 마무리되고 난 후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요? 네, 저번에 집 보고 간 사람이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잘 됐네요. 그럼 제가 그 날짜에 맞춰서 갈게요. 급하게 내놓는 건데 그래도 제가 받고 팔아서 다행이에요. 그러게요. 사장님 덕분이에요. 집 정리 후 저는 친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의 치료가 아직 남은 상태여서 전처럼 퇴근 후에는 엄마를 챙기며 지내는데요.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던 전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왔습니다. 아주 태연하게 벨까지 누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요. 괜히 엄마가 신경 쓰실 것 같아 제가 나갔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아니 난 그냥 자기한테 할 말도 있고. 자기라고 부르지 마. 내가 왜 네 자기야? 다시 한번 찾아왔다가는 그땐 정말 조용히 안 넘어가. 저기 현주야, 실은 급해서 찾아왔어. 전 남편은 대뜸 자기 엄마를 봐달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혼했고 이제 완전히 남이야. 우리 사이에 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볼 일이 없는데 왜 이래? 내가 왜 니네 엄마를 봐야 하는데? 엄마가 많이 안 좋으셔.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하셨는데 자꾸 너만 간병인이 필요했구나. 그럼 정식으로 간병인 알아봐. 그게 아니라 엄마가 너만 찾는다니까. 우리 결혼 초에 네가 우리 엄마한테 잘해드렸던 거 그게 생각나셨는지 다른 간병인은 필요 없다고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네 얼굴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도? 이 얘기를 듣는데 짠하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아직도 제가 쉬워 보이는구나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마디 해줬습니다. 어쩌라고? 그러자 전 남편은 화난 목소리로 그래도 네가 한때 며느리였는데 와봐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저러다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너 평생 마음 무거워서 살겠냐? 며느리의 마지막 도리를 해야지. 그게 우리 엄마 버린 네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속죄 아니냐고. 내가 잘못해서 이혼한 거지. 우리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혼한 건 아니잖아. 엄마가 저렇게 너만 찾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야?
참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생각 없는 전 남편이 그저 안타까웠습니다. 이혼하고 상간녀한테 재산도 털리고 했으면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살 줄 알았는데 여전히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입으로 똥을 싸는 것뿐이더라고요. 상대하면 할수록 저만 피곤해지는 일이라 그렇게 챙겨드리고 싶으면 네가 해. 더 할 말 없으니까 꺼져. 쫓아오기만 해. 아무리 이혼했어도 한 번 가족은 가족이지. 오기 힘들면 전화라도 해. 전화? 그래. 전화는 할 수 있지. 그런데 내 전화 받으시면 니네 엄마 아마 속이 뒤집어질 텐데 괜찮겠어?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전화하라는 거야? 지금 할까? 그쪽 아들이 나 찾아와서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것 같으니 병원에 가서 검사라도 받아보라고 하면 될까? 야! 왜? 그러니까 가라고!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서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꺼져. 살면서 다시는 네 이름 떠오르는 일 없게 해줘라. 알았어? 이날 전 남편은 저를 찾아온 걸 후회했을 겁니다. 괜히 와서 본전도 못 찾고 갔으니까요. 나중에 듣기로는 전시모가 병원을 다닌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전에는 식단도 관리하고 약만 먹고도 충분히 관리가 될 정도였는데 제가 전 남편과 이혼 후 아무도 신경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인지 아예 관리를 안 하고 산 모양이었죠. 당뇨가 무서운 질환인 건 다들 아시죠? 합병증 때문에 전시모가 고생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저에겐 당연히 친정엄마가 먼저였습니다. 이혼까지 했는데 제가 전시모를 챙길 이유는 없었죠. 전 남편은 이날 저에게 망신을 당하고 돌아가고 나서는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창피해서 어떻게 또 나타나겠어요? 참, 친정엄마는 항암도 잘 받으시고 많이 좋아지셨지만 꾸준히 병원을 다니셔야 했고 자궁에도 문제가 있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엄마의 유방암 진단과 또 저의 이혼으로 전과 다른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부모님과 저는 이 또한 잘 됐다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건강에 대해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제 인생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으니까요. 인생은 한 번뿐인데 괜히 시간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든 하고 싶은 게 생기면 다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과 여행도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결혼하면서 미뤄두었던 자격증 공부도 얼마 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요즘은 전보다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답니다. 엄마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으니 이대로라면 다시 예전처럼 건강을 되찾을 수 있겠죠? 꼭 그러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할 때 잘 관리하시고요. 제 사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